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저희 방송뿐 아니라 건강 프로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이슈가 바로 면역이죠. 이 면역이 잘 지켜지려면 필수 조건들이 있을 텐데요. 보통 영양과 스트레스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한택 원장님 모시고 이 부분 다뤄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CS한방병원 병원장 신현택입니다. 면역이 누구에게나 다 중요하지만 특히 암 환자분들에게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 면역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수면입니다. 네. 그런데 항암 치료로 인해서 나타나는 많은 부작용 중에 하나가 또 수면장애, 불면증이죠. 네, 저 역시 갱년기 장애로 나타나는 불면증 환자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 오래전부터 불면증 치료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많았는데요. 자, 그런데 암 많은 분들에게 수면 관리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면역 관리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흔히 면역의 60%는 수면 관리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수면이 면역에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표현이겠죠. 정량적인 지표의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수면 상태와 면역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수면의 부족은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현저히 낮춘다는 연구도 있고요. 또 수면 중에 T세포와 NK세포 잘 알고 계시죠? 이런 것들의 활동이 증가하며 바이러스나 암세포의 제거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다수 존재합니다. 또 충분한 수면을 취한 사람이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항체 생성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그런 연구도 있고요. 현대인들에게 불면증은 계속 늘어나는 징후이긴 합니다만 원래 불면증이 없었던 경우에도 항암 치료 후에 불면증을 경험하는 경우가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불면증의 유병률은 대략 10에서 15% 정도로 보고 있잖아요. 네, 항암 치료 후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수면 장애가 발생하는 빈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연구에 따라서는 30%에서 많게는 한 80%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일반인들 중에서 불면증의 유병률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빈도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면역을 키워야 하는 암 환자분들에게 불면은 면역을 줄줄 새게 하는 주범일 텐데, 항암 치료 후 불면증이 생기는 주 원인이 뭔지요? 항암 치료가 이제 불면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약물 자체 부작용 때문입니다. 항암제나 스테로이드, 진통제 등은 수면 리듬을 깨뜨릴 수가 있고요. 특히 항암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행되는 스테로이드는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밤에 이제 잠을 들기가 좀 어렵게 만들 수 있죠. 둘째로 통증이나 여러 가지 종류의 신체 불편감 때문에 수면이 방해될 수가 있는데요. 항암 치료 후에 발생하는 각종 통증, 또 울렁거림, 소화계 문제 등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역시 이제 불안과 스트레스가 한 몫을 하게 되는데요. 암 진단 자체와 또 치료 과정에서 큰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동반하게 되는데, 이것이 또한 불면증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죠. 또 네 번째로 우울증이나 감정 기복이 원인이 될 거고요. 마지막 5번째로는 유방암 등 호르몬 관련 암의 경우에 항호르몬 치료가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발생 원인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보니까 각각의 원인에 따라 그 치료와 관리법도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반적으로 불면증을 막다트리면 수면제부터 떠올리실 겁니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은 수면제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계시거든요.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들 말이죠. 네, 많이들 걱정하시죠? 사용 약물에 따라서 의존성이나 부작용이 상이하긴 하지만, 이런 계통의 약물들은 어지러움증이나 입마름, 또 기억력 저하, 숙취, 또 목류병 같은 그런 행동, 인지기능의 저하, 낙상 위험의 증가 등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복용하는 경우에 내성으로 사용량을 점점 이제 증량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암 치료 후에 불면증이 갑자기 찾아온 경우라면 1차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원인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에 맞는 치료법으로 먼저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례로요, 소화계 이상이 있으신 환자분들의 경우는 절대 숙면이 불가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 수면제로도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소화계 이상에 대한 치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불면증이 해소가 될 겁니다. 네, 수면제보다는 원인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자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앞서 말씀해 주신 각각의 원인에 따른 치료법들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약물, 특히 스테로이드제와 같은 약물의 각성작용으로 불면증이 생긴 경우라면 약의 복용 시간을 오전으로 조절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또 통증이나 소화계 이상이 불면증을 유발하는 경우는 그런 증상들에 맞는 대증 치료가 주요하겠고요. 그리고 불안이나 스트레스, 우울감 등 정서적인 문제가 원인이라면 인지행동 치료나 명상, 또 호흡 훈련, 요가 등의 이완요법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예술 치료나 음악 치료, 상담 치료 등 비약물 요법도 권장드리고요. 이런 방법들이 병행이 되면 수면제 등의 약물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수면제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다 보니까 불면증이 있을 때 한약적인 치료를 위해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들어 다양한 치료법들이 연구되면서 치료 효과도 좋은 편이죠. 자, 원장님, 저희 CS 병원에서의 불면증 치료 관리법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인을 해결하는 치료들과 함께 보심음이나 청심고, 또 심다문과 같은 불면증에 효과적인 한약 치료, 그리고 교감신경계통의 흥분을 좀 가라앉혀서 심신의 안정을 이제 유도하는 침이나 뜸이나 부항, 약침 치료 등이 기본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 CS 한방병원만의 이제 특별한 이제 불면증 치료법으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ECP, 체외 역박동 치료인데요. 전신 순환을 돕고 몸을 이완시키는 원리로 수면의 유도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모든 치료를 다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개개인의 원인과 체질에 맞게 선별된 치료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항암 치료 많은 분들이 겪게 되는 불면증, 수면장애 그대로 방치하면 면역에 새는 구멍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제 이전에 근본적인 관리가 되는 치료법들이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니까 슬기로운 수면 생활을 위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신한택 원장님 그리고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